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전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을 두고요.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로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구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지금 막 짜증나시고 뭐 절망감 느끼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죠. 원래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많이 우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많이 좀 권유해 주시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당원이 아니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해 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근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그냥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의 리턴 매치 아니냐 전망 뭐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그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전당대가 열리면 정말 이번에 출마를 할지 말지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변화와 쇄신이냐 아니면 구태로서의 퇴행이냐라고 하는 큰 갈림길에서 지금 이대로의 국민의힘은 안 된다. 예. 보수가 개혁해야 되고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분리해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큰 방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로 나올 것인지도 사실은 아직은 아까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지금 단언을 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가 단일화를 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할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 스스로 개인이 당권을 다시 도전할 거라는 결심이 아직은 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추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극우 유튜버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자통당 계열의 분들이거나 뭐 이런 등등의 분들이 여기저기서 온라인상에서 또는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집 앞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김문수, 한동훈이 리턴 매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구도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서두를 필요 없다.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나는 크게 두 축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는 데는 지금의 구도가 전당대회 국면이 확실하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지도 체제가. 그렇죠. 당내 예. 내용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의총을 5시간이나 했고 내일 또 한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는데 계속 이후에 계속 임기가 연장되고 하면서 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가지고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된 채로 다음 주 월요일에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또 새로운 개혁의 방향들을 무시하고 또 뭉개면서 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다 그림이 완성이 되고 스케줄이 나오고 일정표가 나오면 다음에야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전당대회 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아직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해서 명확히 그게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16일 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위의 합법성, 정통성이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쥐고 있는 것이고, 예. 비대위원장은 6월 달까지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였었고,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의원들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인정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혹시 모를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 때까지는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계파에서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실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펼쳐지고 있을 있다, 텐데, 지금. 예. 예. 뭐 남의 집에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 전도 유망한데 크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저분이 한 얘기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저에게는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느꼈던 것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공식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새롭게 나가려면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야 된다. 예.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몇 년 걸렸었는데 최대한 빨리 건너려면 우선 다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전당원 투표라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처럼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친윤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또 이렇게 쳐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정치 집단으로의 어떤 책임을 예. 우리 국민들에게 지는 모습 저는 그것이 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지적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용태 위원장은 당원 투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가능성이 김 위원장 있으니까 그걸 던졌을까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그리고 개혁 방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권 다툼이나 무슨 개파 싸움 할 때가 아니고요. 대선에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는 가장 최대 표차로 대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석고대죄하면서 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 방향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5대 개혁과 함께 예. 지금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국민과 당원에게 묻겠다는 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도 의원총회 5시간 하고 또 내일도 한다고 합니다만 대개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익명성 뒤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거기서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이 지금의 기득권을 뭉개하면서 그냥 뭉개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당장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복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당이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대참패를 받았고 채찍을 얻어맞았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당의 공식 입장에서 공식 사과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탄핵 반대 당론을 공식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공당이 철회하는 것 내용을 통해서 석고대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예.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의총에서는 대부분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야에 정말 후보 강제 교체하면서 쿠데타 벌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저는 그때 표를 많이 깎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당무감사하겠다는 것조차도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당무감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고생 있습니다.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브리핑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우선 하고요. 두 번째 청와대 복귀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미국 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습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힙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백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입니다. 끝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정된 관람 운영은 6월 10일 화요일 오늘 지금 발표 이후 청와대 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이 영상 장면은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보셨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금 시급한 사안이죠. 경제산업 분야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차관 인사를 했는데 부교님 지금 인사 내정된 사람들 어떻게 보셨어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그분들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혹시 깜짝 놀란 인사로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내부를 흔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많이 했을 파격이요. 텐데, 예.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안정적인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예. 이 내에는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잘 알아야 되고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더 잘 잡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하려면 그 부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직원들로부터 그 내부에서 인정받은 예. 이런 인사들로 우선 차관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체 인사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시장과 도지사가 됐을 때 거의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서 그들과 일을 다 합니다. 네. 대통령은 그나마 막 참모들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예. 거의 단체장들은 혼자 가서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과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예.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뭐 청문회까지 다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한 달 꽤 정도의 걸리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려면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차관들과 일을 해 가야 되는데 예. 내가 충분히 자신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구현 실장 이제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 편성했다는 거 보니까. 사실은 용산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지금 복귀를 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용산으로 나왔던 것이 과연 잘했는지 잘못했느냐, 그리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금 애꿎이게 들어간 혈세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맞아요. 용산으로 나오면서 수백억 들고 지금 들어가면서 또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돌아가든 또 청와대로 다시 가서 또 업무를 보든 간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 속에서 얼마나 잘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하면서 국정을 잘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